바다와 인접한 도시 여수. 이곳에선 신선한 생선을 다른 곳보다 쉽게 접할 수 있죠. 그래서 밥상에 오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거 먹어볼래? 먹어봐. 맛있어? 오늘 저녁 메뉴는 생선조림. 5학년 동영이가 무척이나 좋아하는 것이죠. 엄마가 생선을 챙기는 데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습니다. 요즘 다른 먹거리가 워낙 불안하기 때문이죠. 더군다나 또 요즘에는 하도 막 그냥 TV에 돼지고기니 소고기니 막 그냥 그런 것이 나오니까 또 더군다나 또 못 먹겠더라고 고기는요. 육류만큼 단백질이 풍부하면서도 칼로리는 낮은 음식. 한마디로 생선은 건강식품이죠. 무슨 질문했더라고 또? 고기는 좀 절제를 시키라고 그냥 이야기를 많이 해요. 되도록 좀 생선을 좀 많이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좀 해라고. 왜냐하면 그 큰애도 그러고 작은애도 그러고 좀 그냥 비만이 좀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아마 이 생선 우리가 좀 먹는 횟수가 좀 요즘 좀 많이 늘어나죠. 동영이는 또래 아이들에 비해 식습관이 좋은 편입니다. 그건 뭐야? 취나물이지? 취나물 먹어. 그거 먹었는데. 음식을 가리는 것 없이 골고루 잘 먹는 편인데 특히 생선을 좋아합니다. 동현이 네가 다 먹었구만. 동영이는 생선을 남기지 않고 아주 깨끗이 다 발라 먹습니다. 회는 어때요? 회는 생선은? 참치는 많이 먹어요. 참치. 참치회를 좋아해요? 네. 왜? 왜 그래요? 참치는 부드럽고 살이 통통하고 잘 씹혀서 맛있고요. 생선이 건강에 이롭다는 것은 이미 많은 연구를 통해 밝혀져 있습니다. 오메가3 지방산이라는 아주 특별한 성분 때문이죠. 생선은 각종 질병을 예방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심장병은 물론 한국인 사망 원인 1위인 암까지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생선 속 오메가3 지방산은 특히 아이들 건강에 유익합니다. 어린이들의 정서와 학습 그리고 행동장애를 개선시켜주기 때문이죠. Now we know that the omega-3 fatty acids are fundamental to the neuron in the brain. The brain is made of fat, and the omega-3 fatty acids are those fats that the brain is made of, but they only come from our diet. 생선은 두뇌 발달에 도움이 되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대표적 음식입니다. 보통 등푸른 생선처럼 지방 성분이 많은 생선에 오메가3 지방산이 더 많이 함유돼 있습니다. 미국에서 권하는 것을 보면은 하루에 DHA 함량을 약 200mg 정도 섭취하는 것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mg 정도를 시판 우유에 비교를 해보면은 1리터짜리 우유 8병에 들어있는 양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고등어 같은 경우에는 약 10g 정도만 먹더라도 200mg을 충분히 섭취를 할 수 있는 그런 양이죠. 자, 이 정도면 생선은 우리 아이들이 반드시 먹어야 할 완전식품 같죠? 지난 5월 여수의 동영이네 반 아이들을 대상으로 식습관에 관한 설문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의 머리카락을 조금씩 잘랐습니다. 모발 속에는 지난 몇 달간 아이들 몸에 축적된 필수 미네랄과 중금속 정보가 들어있습니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 아이들에게도 똑같이 식습관에 관한 설문조사를 하고 그리고 한 반 전체 아이들의 머리카락을 잘랐습니다. 여수와 서울 두 지역의 초등학교에서 같은 학년 아이들에게 채취한 머리카락의 분석을 전문기관에 의뢰했습니다. 일주일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수 지역 초등학교 아이들에게 모발 검사 결과지가 전해집니다. 아, 니들 중금속 그거 초과됐어. 아, 하도 고기를 많이 먹으니까 그래. 니도 초과야. 아이들의 의견이 분분한데요. 뭔가 문제가 있는 모양입니다. 수은 찰 색깔이잖아요. 그 온도계에 있는 수은 있지, 물질 같은 거. 아, 그거? 결과는 조금 놀랍습니다. 서울초등학교는 문제가 없는 반면 여수 아이들만 수은 농도가 높게 나온 것입니다. 한반 29명 아이들 중 WHO 기준치인 1ppm에 근접하거나 높게 나온 아이들은 무려 5명입니다. 만 10세인 동영이의 경우 오차 범위 내였지만 1ppm에 거의 근접했고 허용치인 1ppm을 넘긴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왜 서울보다 여수 쪽 아이들의 수은 농도가 더 높게 나온 걸까요? 한 가지 공통점은 식습관 조사에서 모두 생선을 자주 먹는다고 응답한 아이들이라는 점이죠. 수은에 노출되는 경로는 두 가지 경로인데요. 대기를 통해서 노출되는 경우하고 주로 생선 섭취를 통해서 나타나는 그런 경우인데 서울 쪽이 비교적 안전하다고 하는 것은 대기 쪽에 수은 오염 정도 그렇게 심하지 않다는 것을 나타내는 거고요. 여수가 높다고 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해산물에 대한 섭취량이 많기 때문에 오염된 해산물을 통해서 수은 노출이 더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 2005년 국립환경과학원에서는 전국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혈중 수은 농도를 검사했습니다. 생선 섭취가 빈번한 해안 지역과 상대적으로 생선 섭취가 적은 내륙 지역 초등학교 간의 수은 농도의 차이가 발견됐습니다. 평균적으로 해안 지역 초등학교 학생들의 혈중 수은 농도가 높게 나타난 것입니다. 당시 국립환경과학원은 생선 섭취를 주된 원인으로 추정했습니다. 그렇다면 생선 속 수은은 얼마나 빨리 우리 몸에 축적되는 것일까요? 지난 3월 미국 CBS 계열사의 뉴스 하나가 미국 전체를 떠들썩하게 만들었습니다. 한국계인 수권 기자. 그녀는 직접 참치캔을 섭취하면서 혈중 수은 농도의 변화를 관찰한 뉴스를 방송했습니다. of mercury, so I decided to do an unscientific experiment. I ate 25-ounce cans of canned albacore over 20 days and did not eat any other seafood, didn't want to contaminate my results, and here's what happened. Luckily, I'm not pregnant. 자신이 직접 실험체가 되어 다소 무모한 인체 실험을 해본 것이죠. 수권 기자는 실험 기간 내내 하루에 미국산 참치캔 하나만 먹었습니다. 먹기 쉽게 샐러드나 샌드위치 형태로 만들어 먹었고 그 외 다른 생선은 전혀 먹질 않았습니다. This is chunk white albacore, low sodium in water. 수은의 체내 축적 속도는 예상보다 훨씬 빨랐고 20일 만에 의사는 당장 실험을 멈추라고 경고했습니다. Here is 4.0 when I started. 10 days later, 8.9. You have 17.2 high. 우리나라와 달리 미국에서 흔히 먹는 날개 다랑어, 즉 알바코 참치캔을 매일 섭취하기 전 수권 기자의 혈중 수은은 4ppb. 하지만 20일 만에 수은은 4배 넘게 치솟았습니다. 예상보다 훨씬 빠른 속도였죠. And what I found was that it accumulates mercury a lot faster than I thought. Because within 20 days, I had reached the double digits, 17 parts per liter, which is almost 3 times the lowest level recommended, or the level recommended. 단순히 기자로서의 책임감만은 아니었습니다.
두 아이의 엄마로서 생선의 안전성이 걱정됐던 것입니다. And I was furious. If I had continued to eat tuna in a can for another 10 days, we believe my mercury level would have again doubled from 17 up into the high 40s, hitting that 50, the 50 mark. And once you hit that, that's when the doctor believes I would have started feeling dizzy, had troubles thinking, trouble sleeping, disorientation. 캘리포니아의 한 대형 마트. 이곳 생선 매장에는 정부에서 만든 경고 문구가 부착돼 있습니다. 임산부와 아이들이 먹지 말아야 할 생선 목록이 적혀 있습니다. 수온에 많이 노출된 생선의 섭취를 피하라는 것이죠. 미국에서 생선은 웰빙 음식으로 인기를 끌고 있죠. 하지만 생선을 즐기는 사람들도 생선이 수온에 오염됐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Mercury is one I have to be careful. I carry around a little card to remind me which ones are high in mercury. Since I eat so much, I have to be careful, and I get my mercury tested every year. I actually don't eat it that often because I am more worried about the mercury. So that's why, especially when it's raw, I think when you eat it raw, you get more of the heavy metals, and if you cook it, you get less of them. 미국 내 의사들도 생선 속 수은의 위험성에 대해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내과 의사인 하이타워 박사는 환자들을 통해 수은이 다양한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을 밝혀냈죠. Most of the patients had non-specific symptoms. It could be a variety of disease causes or illnesses. So fatigue, troubles thinking, stomach upset, joint and muscle pain, insomnia, maybe a little depressed feelings. You know, non-specific. A headache was a big one. And these symptoms can be seen in a variety of diseases. So, you know, so I wasn't really sure, but I started thinking, well, we have a lot of people that love fish. 실제 과도한 생선 섭취가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오기도 했습니다. 하이타워 박사의 환자였던 에릭 나이거반 씨, 그는 2001년 생사의 고비를 맞았습니다. When I was riding my bike during the triathlon, I became very fatigued. My legs cramped, and the last thing I remember was waking up on the ground. So I must have passed out because of the pain, fell off my bike, and woke up a few seconds later from that. Symptomatically, I was dizzy, had kind of confused thinking. I was very lethargic, severe muscle burning and cramping, and had a metallic taste in my mouth. 고단백 저지방에 오메가3 지방산까지 생선은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음식이었죠. 이것이 그가 알고 있는 생선에 관한 진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반쪽짜리 진실이었죠. 이제 그는 더 이상 생선을 먹지 않습니다. 대신 수은을 제거한 생선 오일 캡슐을 섭취하고 있습니다. So being an athlete, we require more protein than most other people. So my primary protein source is eating canned tuna or sashimi steaks or eating sushi. No one from the higher up level of society ever said that tuna or other fish contain mercury. It was always touted as tuna is a great source of protein, it's inexpensive, and it's convenient. 체내 수은 농도가 정상 수치로 회복되기까지 1년이나 걸렸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장시간 운동을 하는 것은 아직도 힘듭니다. For me, I was diagnosed with mercury poisoning. For me, that's the end result, and I'm just not willing to take that risk. 그렇다면 한국의 생선은 어떨까요? 그래도 미국보다 안전하지 않을까요?
지난 5월 제작진은 부산에서 직접 생선을 구입해봤습니다. 명태, 갈치, 고등어 등 한국인들이 즐겨 먹는 종류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좀 더 크기가 큰 참치 종류도 몇 가지 포함시켰습니다. 이렇게 직접 구입한 생선들의 수온 농도를 서울대 보건대학원의 의뢰에 분석해 보기로 했습니다. 과연 한국의 생선은 수온으로부터 안전할까요? 명태, 고등어 등은 허용치 이하였지만 크기가 큰 황새치나 참치류인 눈다랑어 등은 기준치를 훨씬 초과했습니다. 그런데 특이하게 참치캔의 수온 함량은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미국과 달리 작은 참치를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참치 초밥에 쓰이는 눈다랑어나 황새치의 경우 크기가 매우 큰 반면에 참치 통조림에 쓰이는 참치 종류는 크기가 작은 가다랑어의 일종을 사용하기 때문에 수온의 함유량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렇다면 생선이 수온에 오염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육지에서 유입된 무기 수은은 미생물과 반응하면서 메틸 수은으로 바뀝니다. 이를 물속에 사는 작은 물고기가 섭취하게 되고 결국 수은이 축적되기 시작합니다. 먹이 사슬에 의해 더 큰 생선은 이런 작은 생선을 잡아먹고 더 많은 수은이 축적되는 것이죠. 결국 이렇게 진행하다 보면 먹이 사슬의 맨 위에 있는 사람에게 메틸 수은의 축적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생선 중의 수은은 약 80에서 90% 이상이 거의 독성이 높은 메틸 수은의 형태로 존재하고 이를 섭취하는 동물이나 인체에도 메틸 수은의 형태로 축적이 되게 됩니다. 생선 속 메틸 수은의 치명성을 보여준 사건이 있습니다. 시작은 동물이었지만 곧바로 사람들에게도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죠. まずはその手足がしびれてくるでね、感覚が鈍くなってくる。それから口の周りなんかもしびれてくる。それから視野がですね、このだんだん狭くなってくるね。ちょうど竹筒からこう外を見るみたいにこう狭くなってくる。そして歩くのがこのフラフラしてまっすぐ歩けなくなると。そういうこの神経の症状が主に出ます。 질소 비료 공장에서 무단 방류된 수은, 그리고 수은에 오염된 생선, 이것이 미나마타병이라는 불행한 재앙의 시작이었습니다. 미나마타병. 다들 교과서에서 본 기억이 있으실 겁니다. 이 이름은 이곳 미나마타시의 지명에서 따온 것입니다. 50년이 지난 지금도 미나마타병의 재앙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카모토 시노부 씨. 그녀는 미나마타병 환자입니다. 하루에도 여러 번 약을 먹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비가 일어나기 때문이죠. 그런데 갑자기 시노부 씨의 얼굴이 일그러집니다. 팔다리에 마비가 온 것입니다. 사지마비는 미나마타병의 대표적인 증상입니다. 시노부 씨는 6살까지 걷지 못했는데 단순히 뇌성마비인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의 미나마타병 증상이 경미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14살,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병원에 보관 중이던 그녀의 제대열에서 엄청난 양의 메틸 수은이 검출된 것입니다. だから坂本忍さんは
人類が初めて経験した胎盤を通して起こった有機水銀中毒ですよ。ね、だから忍さんの存在はそれこそ人類の遺産みたいなもんですよね。だから世界で初めて胎盤を通って起こった中毒の当事者ですから。 태반은 아기에게 영양분을 공급해주고 해로운 독성 물질은 차단하는 보호막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왔습니다. 태아성 미나마타병의 발견은 이런 상식을 뒤엎은 것이었죠. 태반은 메틸 수은을 전혀 차단하지 못했습니다. 메틸 수은은 태반을 통과해 태아의 장기는 물론 뇌에 축적돼 어머니보다 더 심각한 미나마타병을 유발했습니다. 胎盤っていうのは子供をいろんな有害物質から守って赤ちゃんを守ってくれるものだというふうに考えられていたわけですけど、メチル水銀に関しては逆に、子供の方にたくさんのそのメチル水銀を送り込んでしまう、組織であったわけですよね。母よりもはるかに、強い重篤な症状を示す子どもが、水俣で発見されたということが、胎児性の患者さんたちということになります。 신호부 씨는 매일 2시간씩 스트레칭을 받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지가 마비되기 때문이죠. 미나마타병이 발견된 지 50년. 지금도 그 재앙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미나마타병은 극단적인 사례인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많은 양의 수은을 섭취하는 일은 없으니까요. 그래서인지 임산부들도 크게 우려를 하지 않습니다. 조심스럽기는 한데 아예 안 먹을 수는 없으니까요. 그냥 먹고 있어요. 그거는 엄청난 양을 먹어야 된다 그래서 별로 크게 신경은 안 썼거든요. 임신 7개월인 이경진 씨. 해산물이 풍부한 부산에 살다 보니 생선을 즐겨 먹는 편입니다. 여느 임산부들이 그렇듯 생선 섭취에 대해 별로 걱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평소에 잘 드시는 반찬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생선을 좀 좋아하는 편이라서 생선을 좀 많이 먹는 편입니다. 정말 안심해도 되는 걸까요? 평소 생선을 즐겨 먹는다는 임신 6, 7개월 차의 산모들을 대상으로 모발 검사를 통해 체내 수은 축적 정도를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모발 내 수은 농도가 제법 높게 나온 임산부들도 있습니다. 좀 놀랍고요. 걱정도 많이 되고 그렇습니다. 이경진 씨의 수은 농도도 제법 높게 검출됐습니다. 지금 제가 결과치 들은 거 0.868로 들었는데 조금 높다고 얘기 들어서 조금 지금 무서운 상태입니다. 임산부들은 태아의 건강을 더 염려했는데 그렇다면 엄마의 수은 농도가 태아에게 어떤 영향을 줄까요? 서울의 한 병원에서 생선을 즐겨 먹는 임산부와 아기의 탯줄 속 제대열을 채취해 일본 국립미나마타병 연구소에 분석을 의뢰해봤습니다. 평균 이틀에 한 번꼴로 생선을 섭취한 산모들. 과연 수은으로부터 안전할까요? 그 답을 찾기 위해 정밀 분석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결과 산모 10명 중 5명에게서 유럽 기준치 이상의 수은이 검출됐습니다. 충격적인 것은 태아의 제대열 속 수은 농도입니다. 분석 대상 모두 산모의 혈액보다 태아의 제대열에서 수은 농도가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섭취한 수은은 정작 엄마보다 태아에게 더 많이 축적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赤ちゃんの脳っていうのは、構造が出来上がってない脳ですよね。例えばきちっと出来上がった家に強い台風が来ても、びくともしないけど、同じ台風が来てその出来上がってない家っていうのは壊れてしまう。ところが
もともとその脳の脆弱性が高い上にですね、水銀の濃度も母親よりも高くなってしまうということが非常に、胎児が成人に比べてリスクが高いという理由の一つになると思います。 지난 2007년 국립환경과학원의 대규모 조사에서도 산모보다 태아의 제대열에서 수온이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심각한 것은 제대열 속 수은 중 무려 91%가 뇌 손상을 유발하는 메틸 수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수은을 더 많이 섭취하면 태아의 뇌에도 더 많이 축적이 되는 것일까요? 인하대 임종환 교수팀의 의뢰에 14마리의 임신 쥐에게 하루 2mg과 5mg의 메틸 수은을 투여했습니다. 2주 후 어미쥐의 혈액과 새끼쥐의 뇌 속 수은량을 측정해봤습니다. 예상한 대로 수은을 많이 섭취한 그룹의 어미쥐 혈액 속 수은 농도가 더 높았습니다. 또한 이들 그룹의 새끼쥐 뇌 속에서 더 많은 수은 축적이 확인돼 어미쥐의 수은 섭취가 새끼쥐의 뇌 속 축적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민감한 시기에 특정 부위에 수은이 작용함을 통해서 신경 조직의 성장을 억제하는 작용을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胎児の時にそういうふうな脳への障害を持って生まれた子どもっていうのは脳の神経細胞っていうのは、どんどん修復していく力が他の臓器よりも少ないので、一旦非常に強い障害を受けると、その障害をずっと引きずってきているということですよね。 수은에 오염된 생선 섭취가 태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세계적인 연구가 있습니다. 덴마크령의 파로 군도는 전체 인구 4만 8천 명의 섬입니다. 지난 4월 이곳을 방문했을 때 결혼식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파로 섬에서는 이런 특별한 날 먹는 전통 음식이 있습니다. 주방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요리, 얼핏 보면 쇠고기처럼 보이는데요. 이것은 고래고기입니다. This is whale meat from Gwent, and it's very bloody meat. Before you use it, you have to dry it all the way up, and then you have to put it in cool water in about 3 to 4 hours, just running water, so you can get all the blood out of. 고래고기 요리는 파로섬의 오래된 전통 음식입니다. 감자와 당근 등 다양한 채소를 넣고 찜처럼 먹는데요. 다른 생선에 비해 육질이 쫄깃쫄깃하다고 합니다. I don't know. It's a Faroese tradition, and I like the food. It's a bit more special to eat whales than other fish because they don't come here to Faroe Islands so often. So it's a bit special. 바다로 둘러싸인 파로 섬에서는 해마다 7월이면 고래사냥 축제가 열렸습니다. 불과 10여 년 전만 해도 이곳 바다에 고래는 흔한 존재였죠. 그래서 온 마을 사람들이 고래를 잡아 함께 나눠 먹곤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1998년부터 이곳에서는 고래고기에 대한 강력한 경고가 대두되었습니다. And when we looked at pilot whale concentration, it was sky high compared to other food items. And so when we made the calculation, we could see that this single food item was the main responsible for our contamination in human blood.
파로 군도의 공중보건의인 팔웨이의 박사. 그는 하버드 대학과 공동으로 고래고기 섭취가 아이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대규모 연구를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0여 년 전인 1986년에 태어난 아기들을 대상으로 검사가 시작됐습니다. 하이디는 팔웨이의 박사의 첫 연구에 참가한 많은 아이들 중 한 명입니다. 하이디를 임신했을 때 어머니는 수온에 오염됐다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고래고기를 자주 먹었다고 합니다. If I knew that it could affect my child, I would not have eaten the whale meat. But now I know, so I will not eat it anymore if I get pregnant or. 하이디를 포함한 많은 아이들이 팔웨이의 박사의 연구에 참가했습니다. 태어날 당시 7살, 14살, 그리고 21살, 7년 단위로 변화를 관찰했습니다. 1986년 당시 파로섬 아이들의 혈중 수온 농도는 상당히 높았다고 합니다. The results was 22.5, but Heidi's was only 9.1, which was. 하이디의 혈중 수온 농도는 14살이 돼서야 낮아졌습니다. 고래고기를 거의 섭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If I want to have a family and get pregnant, I'm probably going to stop eating meat for about a year before and not eat it while I'm pregnant at all. So. 파로섬 아이들의 뇌를 찍은 사진입니다. 수온 농도가 낮은 아이들에 비해 높은 아이들의 경우 간단한 작업에도 훨씬 더 많은 뇌 부위가 활성화됐습니다. 뇌의 기능적 활동 능력이 저하돼 어떤 작업을 수행할 때 뇌 여러 부위를 이용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태어날 당시 수온 농도가 높았던 아이들의 경우 성장한 이후에도 언어 능력이나 기억력 등의 인지 능력이 훨씬 떨어진다고 합니다. 결국 임신을 했을 때 수온에 오염된 고래고기를 섭취하면서 태아 시기 이미 뇌 손상이 일어났고 그것은 성장에서까지 인지 능력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I think that when we're talking about the effects of the central nervous system of prenatally exposed, that means babies exposed or fetuses exposed to mercury before birth. That is, I think that is the most valid of our findings. 팔웨이의 박사의 연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생후 18개월 된 아기들을 대상으로 인지 발달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시기 아이들의 어머니들은 대부분 임신 시기 고래고기를 먹지 않았습니다. I didn't eat anything. I knew about these studies and about the warnings, and I think while I was pregnant, there came it was forbidden to eat any of it, so I didn't eat it. But I like it very much, so it's difficult to keep away from it. 임신 시기 엄마가 고래고기를 섭취하지 않은 이 아기들과 20여 년 전 태어난 아이들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존재한다고 합니다. Some, not the major troubles, but if you take the group with the highly exposed children, you'll find that their movements are maybe not that nice as it is in the children with a very low exposure. So usually if you have a child with a very high exposure, you can't be sure that you'll find any difference, but only if you take the whole group. 20여 년에 걸친 팔웨이의 박사의 연구는 두 가지를 밝혀냈습니다. 임신 시기 수온에 오염된 고래고기 섭취가 태아의 뇌 손상을 유발하고 그것은 성장에서까지 아이들의 인지 능력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지난 5월 동영이는 모발 속 수은 농도가 위험 수치라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 후 동영이네 밥상은 달라졌습니다. 일단 2달 동안 생선 섭취를 이전보다 줄여보기로 한 것이죠. 체내에서 수은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반감기가 대략 2달 정도이기 때문입니다. 엄마도 아빠도 수은 농도가 높다는 검사 결과에 무척이나 당황한 눈치입니다. 전혀 뭐랄까 우리 애들한테는 그런 부분이 없을 건데 했는데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수치가 나왔다 그러니까 좀 당황을 했어요. 수은이 이게 배출이 안 된다고 하니까 몸에 쌓이다 보면 질병이 또 생긴다고 이 말을 들으니까 걱정이 되더라고요. So, but if you continue to eat mercury faster or a higher amount than what your body can get rid of, you're going to accumulate. 지난 7월 말 동영이를 포함한 5명 아이들이 다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지난 2달 동안 아이들은 생선 섭취를 자제해 왔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아이들의 표정에는 걱정과 기대가 교차합니다. 많이는 안 먹었는데 조금 먹어가지고 좀 불안하긴 해요. 2개월인가? 하여튼 그 정도요. 생선을 별로 안 먹었어요. 그래서 수은은 이제 거의 없어질 거라고 생각해요. 2달 동안 생선 섭취를 줄인 아이들. 수은이 많이 줄어들었을까요? 결과는 반반이었습니다. 1차 검사 때보다는 낮아졌지만 아직은 다소 높은 수치였습니다. 다른 4명의 아이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체내에 한번 축적된 수은은 배출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림을 보여줍니다. 혈중에 있는 수은보다도 장기 쪽에 축적되어 있는 수은 같은 경우는 반감기가 훨씬 더 길어서 몸속에서 배출되기가 더 어렵습니다. 생선은 두뇌 발달에 도움이 되는 오메가3 지방산의 보고이자 동시에 신경계 독성 물질인 메틸수은에 오염돼 있습니다. 건강한 성인이라면 별 영향이 없지만 임신 중인 산모나 뇌가 발달 중인 아이들은 생선 섭취에 주의해야 합니다. 생선을 안전하게 섭취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메틸수은은 먹이 사슬을 통해 전해지기 때문에 큰 생선일수록 수은 함량이 높습니다. 따라서 갈치, 고등어 같이 작은 생선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Well, we recommended against consuming shark, swordfish, tilefish, because they had too much mercury. King mackerel was another specifically identified fish where we believe that generally speaking they had too much mercury for safe consumption by women who might be pregnant or children. Then for other types of fish, light tuna that often we buy in cans in stores, shrimp, other commonly consumed types of fish, pollock. Again, the 2 meal per week guidance was appropriate. 우리가 즐겨 먹는 생선을 한번 볼까요? 명태, 갈치, 고등어, 조기. 비교적 크기가 작은 생선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면 마음껏 섭취해도 되는 걸까요? 수은에 취약한 임산부나 아이들의 경우 작은 생선도 주의를 해야 합니다.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성인 2,342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입니다. 큰 생선인 참치를 많이 먹는 미국의 4배, 유럽 국가 독일의 6배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이유는 생선 섭취량에 있습니다. 작은 물고기 속에도 메틸 수은이 함유돼 있어 자주 먹으면 체내에 축적이 될 수밖에 없죠. 임산부나 아이들은 작은 생선이라도 지나치게 섭취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Because you will accumulate in your tissues the mercury in those smaller fish. So just like the big fish
consume small fish and concentrate the mercury in their tissues. If people eat a lot of fish, even if they're smaller, they will accumulate that mercury in their tissues and so have to be somewhat careful if they're in the sensitive groups. 최근 국내 연구에 따르면 체내에 축적된 수은을 효과적으로 배출시키는 성분이 있습니다. 바로 과일이나 채소에 많은 비타민 C입니다. 성인들을 대상으로 석 달 동안 비타민 C를 복용시키자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수은 배출이 훨씬 잘 됐습니다. 생선을 드실 때 비타민 C가 풍부한 채소를 곁들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메칠순의 경우에는 우리 체내에서 흡수가 되게 되면 배설이 잘 되지 않는 형태로 간이라든지 신장에 축적이 되게 되는데 비타민 C를 섭취하게 하여서 메칠순과 결합하게 되면 활성화된 형태, 즉 배설이 잘 되는 형태로 바뀌어서 담즙을 통해서 장내로 배출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법인 65법안은 주민들의 건강권에 대해 명시하고 있습니다. 775가지의 유해 환경 물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 법안에 의거해 캘리포니아의 생선 판매장에서는 생선 속 수은의 위험을 알리는 경고 문구를 부착해야 합니다. 미국 식품의약국 FDA와 캘리포니아 주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산모와 아이들을 위한 생선 섭취 가이드라인입니다. 수은 함량이 낮은 어패류조차 주 2회로 섭취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들이 수은에 취약하기 때문입니다. The issue really is, are you being exposed to something that over time can have effects? Or in the case of tuna, for a pregnant woman, if you're exposed to, I didn't mean in the case of tuna, in the case of mercury, if you're a pregnant woman, a high exposure to mercury while you're pregnant can have effects. Now, and for young children who are going through, their brains are developing very quickly, and it's a very important developmental stage for them. At that point in their life, they're more susceptible to the mercury than they will be when they're older. 이웃나라 일본은 어떨까요? 몇 달 전 아기를 출산한 다하라 후미코 씨. 그녀는 임신 기간 동안 작은 생선 위주로 먹고 주 1회 정도로 생선 섭취 횟수를 줄였다고 합니다. それを取ると自分に蓄積するよりお腹の子供に行くケースが多いっていうことで、あまり取らないようにした方がいいっていうことであまり食べないようにはしてたんですけど。 일본 산모들의 모자 수첩입니다. 임신 중 지켜야 할 여러 가지 중 생선 섭취에 대한 내용이 언급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산모 수첩 어디에도 생선 섭취에 대한 내용은 단 한마디도 적혀 있질 않습니다. 조금 헷갈리는 게 또 어디서는 생선을 많이 먹어야 된다, 임산부한테 좋으니까. 근데 또 어디서는 중금속 때문에 먹지 말아라 막 이래서 그게 좀 그렇더라고요. 일단 제가 그 나라 차원에서 받은 정보는 없었고요. 제가 스스로 인터넷이라던가 TV 방송을 통해서 많이 보고 실천을 하려고 노력을 했던 거고, 나라에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도와주신다면 산모들 입장에서 훨씬 좋겠죠. 지난 8월 12일 환경부에서는 4대강 유역의 어패류에 대한 순 오염도를 발표했습니다. 이날 생선 섭취 가이드라인도 제시돼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됐죠. 그런데 주 2회 이상 섭취에 유의하라는 생선 종류가 조금 낯섭니다. 참몰개, 치리, 베스, 끄리, 쏘가리 외에는 이름도 생소하고 친숙하지 않은 생선들입니다. 갈치, 명태, 고등어, 조기 등 우리가 즐겨 먹는 바다 생선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습니다. 생선이 수온에 오염됐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세계 각국은 생선 섭취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제시했습니다. 그 대상은 건강한 성인이 아닙니다. 뇌가 한창 성장하고 있는 어린이와 태아를 임신하고 있는 산모들입니다. 생선 속 메틸수은은 신경계 독성 물질입니다. 태아와 어린이의 경우 자칫 생선 섭취가 훗날 아이들의 건강에 큰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임산부와 어린이를 위한 생선 섭취 가이드라인을 신속히 제정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